기다림 자체가 저는 육아와 거의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들께서 인정 육아를 직접 실천하시려면은 뭔가 팁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네네네. 팁 주시나요? 네네. 네. 제가 특히 유아기나 아동기 아이들은요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게 돼요.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자기 조절력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가 잘 크고 행복할 수 있는 경험을 막지를 말자.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입니다. 오늘은 멘토들과 즐겨보는 키워드 브런치. 인정육가 저자이시자 16년차 육아인생 살고 계신 멘토 이현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4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이고요.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는 엄마이면서 네. 글을 쓰고 강연하는 사람입니다. 엄마들 자주 만나죠? 너무 많이 만나죠. 만나죠. 네네네. 제가 작가님을 오늘 좀 모셨던 이유가 있어요. 이 인정육아 책을 보는데 이전 책도 그렇지만 저랑 뭔가 육아의 결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육아의 결이 비슷한 분이 먼저 16년을 육아를 하셨으니까 이 선배 육아맘의 인생은 어떨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몇 가지씩 준비를 했어요. 네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말이 진짜 꽂혔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아이들을 기다려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어렵죠. 네. 작가님이 말씀하신 이 기다림 어떤 걸까요? 기다림 자체가 저는 육아와 거의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제가 육아 모토로 삼은 내용이 네. 자립심 강한 아이로 오. 키우자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육아를 해보시면은 아이가 스스로 하고 자립심을 잘 키우려면 엄마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의 아주 애끓는 그 기다림이 바탕이 되어야 아이를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 언제 어떻게 기다려주면 좋을까요? 어머니들께서 아마 경험을 하시는 것들 중에 아주 사소한 것 있죠? 뭐 신발을 혼자 오, 신게 맞아요. 해주는 거, 옷을 혼자 입는 거, 양말을 혼자 신는 거. 아이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혼자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할 때 그때 어머님께서 기다림을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아이의 모든 성장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했습니다. 영유하게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네네네. 왔을 때 기다려주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제 그 기회를 좀 제공을 해주면서 그렇죠.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맞아요. 내가 그 잠깐의 편의를 위해서 개입을 하면 이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기가 세상을 배워가는 성장 과정 중에 있죠. 자기 의지가 아주 표출되는 순간인데 그때 이 아이한테 부모가 개입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그 감정적인 억눌린 게 폭발을 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 아이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어머님들께서 힘드시더라도 그 기다리는 고통을 이겨내시면 훨씬 수월하게 육아를 하실 수 있다는 네. 생각을 저는 무조건 장담을 드릴 수 있는 게 기다리고 나면은 이 아이가 난 이거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 아이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점점 높아져요. 높아지죠. 근데 저 좀 궁금한 게요. 네네. 저희 이제 저희 아이도 초등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초등 시기에는 또 새로운 기다림이 오죠. 우선 초등 시기는 뭐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아동기 때는 자기 효능감을 키워야 되는 시기예요.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스스로 해보고 내가 이거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어머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하신다면 이 아이들이요 편한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하려는 의지를 거의 표출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자.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 더 나은 내일로 갈 수 있는 가정이라고 네.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아이의 시간들을 좀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어떤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아마 아동기 후반에 사춘기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때는요, 이 아이를 개입하고 싶고 관심 가지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모든 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요, 어머님들께서 제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 기다림의 끝에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요, 어느 날 아침에 오늘부터 짠?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동기, 유아기 차례차례 쌓아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사춘기 때 이 아이가 나의 마음을 엄마가 이해해줘.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이탈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성숙하게 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를 기다리고 이 아이 말을 들어주고 너무 오래 걸리고 한데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에는 아주 단단한 성인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게 더 유쾌하고 좀 보람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감됩니다. 이번 책 제목이기도 해요. 두 번째 키워드를 제가 인정이라고 네. 좀 잡아봤거든요. 네네네. 빠질 수 없는 키워드인데 작가님의 인정 육아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육아를 말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인정이라는 것 자체가 차이에 대한 인정이에요. 나의 옆에 아이, 누구와의 아이, 그 아이와 비교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인정이죠. 어머님들 인정육아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인정이라는 거는 나의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하냐, 그 나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그 순간부터 육아 자체가 아주 질이 높아져요. 이 아이가 내가 칭찬할 거리가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은 내가 원래는 내 기준치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 아이가 이만큼의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도 힘들고 바라보는 나도 힘들고 자꾸 아이를 재촉하게 됐는데 내가 이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해버리면은 하나만 성공해도 너무 칭찬하게 되고 너무 어여쁘고 너무 사랑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서 인정 육아를 온전히 내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는 눈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육아를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뭐든지 그려나갈 수 그렇죠. 있는데 맞습니다. 완성된 걸 보면서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맞아요. 기대치 높여놓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그쵸. 한마디로.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인정 육아를 직접 실천하시려면은 뭔가 팁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네. 팁 주시나요? 네네. 오늘? 제가 네. 오늘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필기 준비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기질들이 있죠. 그거를 우리 아이만의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팁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나와 있는 용기라는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 아이에게 매칭을 시키면은 나와 있는 사전 내용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아이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거 하나도 우리 아이에겐 용기인 그 거죠. 기준이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 아이만의 잘하는 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작성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아이는 아주 만약에 기질적으로 소극적이고 부끄럼도 많고 그런 아이라면은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란 무엇인지 거기에 어머님께서 기록을 해보시는 거죠. 오,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게 우리 아이의 특성을 메모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조금 소극적인 아이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선 아주 섬세하게 잘하는 아이야. 장단점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기록을 하면은 훨씬 더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작가님이 그 블로그에 다 기록하셨었다고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강점, 뭐 잘하는 점 그것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비교할 새가 없으실걸요? 그렇죠. 제가 세 번째 키워드로 불안과 후회를 잡아봤어요. 작가님이 아이 키우면서도 많은 순간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선배 육아맘으로서 어떤 불안감을 느끼셨고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맞나? 너무 불안하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매 순간 선택을 맞아요. 부모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양육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도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저희 아이까지 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엄마가 바라봐주면 훨씬 좋아질 거야. 그거를 항상 실천을 하고 지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좀 더 깊이 있게 사고를 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안 좋은 모습도 나오고 자기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내가 이걸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은 이 아이가 엄청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책에도 기록을 했는데 부정의 반대는 긍정이 아닌 인정이라 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유아기 때 부정적 감정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거는 올바르게 잘 크기 위한 과정이라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아이가 초등 중학년이 되고 입학을 하고 나면은 이 아이가 보이는 모든 부정이 긍정이 될 수는 없거든요. 문제가 되는 네. 그런 문제도 분명히 생길 거고 지적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을 한번 인정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는 불안과 후회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나씩 나갔던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네. 잘하고 싶고 조금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지금보다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부모는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감정 자체가 저는 나쁜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방향을 잡느냐 그게 그렇죠. 중요하겠죠. 느끼는 대로 계속 표출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도 그 마음이 또 전달이 그럼요. 되니까. 특히 양육자, 그러니까 주양육자인 부모가 네. 만약에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유아기나 아동기 아이들은요,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게 돼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맞아요. 부모의 불안은 부모가 어느 정도 성숙된 감정으로 좀 극복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크면 엄마가 어떤 고민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거를 인지하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위로도 해주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아이에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가 뭔가 실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엄마 괜찮아. 그거 다시 하면 되지. 그런 말을 우리 아이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만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성장하면서 또 부모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순간들이 맞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나중에 저한테 그 얘기도 해줬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나를 기다려줬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게 너무 고마워라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 아이랑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로 저 자기조절력을 꼽았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육아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물으면 자기조절력이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작가님 맞아요. 책에도 육아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가장 첫 줄에 자기조절력을 쓸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게 네. 너무 공감이 됐어요. 어떻게 좀 키워주셨나요? 저는 지금도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자기조절력이에요. 자기조절력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지만 우선 참고 견뎌서 더 나은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자기조절력이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고학년이 됐을 때는 학습 능력이나 공부 습관, 경제 습관 모든 것들이 저는 자기조절력과 연결이 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것까지는 돼라고 이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한계 설정을 딱 해줬을 때 네네. 그랬으면은 이 아이가 거기까지 멈추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지 않고 그냥 무조건 허용을 했다. 네. 그러면요. 아, 엄마가 저번에 내가 좀 때를 썼거나 이랬더니 허용이 됐어.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때를 써봐야 되겠다. 내가 강도를 높여봐야겠다. 네, 아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학습이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영상을 보는 시간, 뭐 그런 것을 한계 설정을 하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머님께서 딱 일관성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스마트폰을 사실은 조절이 안 된다고 우리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겠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자기 조절력을 키워줘야 맞아요. 얘가 또 조절이 네. 가능한 거잖아요.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가 이렇게 내가 참아내고 내가 엄마의 말을 수용을 했더니 그 다음이 또 있더라. 더 기분 좋은 기억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다음 키워드는 거리두기예요. 네. 작가님 책에 보면 거리두기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기 그리고 부모의 개입은 약이지만 또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와 이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구독자님이 가장 많으시는 유아기 때. 네네네. 저는 이때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머님께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그런 거를 기준을 우선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발 물러서서 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저희 아이가 2살 때였어요. 이 아이가 계속 뭔가 집중해서 놀잇감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만져주면 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거리를 멀리 두고 계속 지켜봤어요. 그때 이 아이가 어디에 고리를 딱 넣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아이의 표정은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아이들은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에 성취감을 느끼는구나. 그 기쁨은 내가 대신해 줄 수가 절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중에 네. 에브라임 링컨이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문구예요. 그때가 아니면은 이 아이는 그 경험을 할 수 없다. 우리 아이가 잘 크고 행복할 수 있는 경험을 막지를 말자. 네. 아이들은요, 신기할이 많지 자기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내가 못하는 거, 어려운 거는 안 해. 싫어. 안 할 거야. 라는 말을 해요. 그게 진짜 싫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난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못 해본 아이는 점점점 더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인정유가 책을 보면서 이게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부모의 말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책 보면서 기다려졌어요. 이 다음번에 어떤 말이 나올까. 네네. 이게 되게 위로가 되면서도 또 내 육아를 돌아볼 수 있는 코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책 보신 분들은 아마 거기 또 기록도 하고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께 작가님이 해줄 수 있는 부모의 말 있을까요? 우선에는요, 부모의 말이 아이들한테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때가 언제였을까? 우리 아이가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는 부모의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좋은데요. 실수해도 괜찮아. 느려도 괜찮아. 노력하는 네 모습이 엄마 아빠는 참 자랑스러워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의 감정, 내가 힘들고 내가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위로들은 우리 아이가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해보고 다음으로 나아가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의 거리를 부모님이 계속 자극을 시켜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쩌면 그런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해냈나 못 해냈냐 또는 뭐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결과들을 위주로 하다 보면 관계가 되게 잘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번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뭔가 단번에 결과를 내려는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모님은 지금 하고 계신 거 아주 충분히 우리 아이 생각하면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고 우리 아이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조금 더 유쾌하고 즐겁게 우리 아이랑 시간을 보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선배 맘으로서 이렇게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고 인정육아에서 제가 봤었던 그 얘기들을 직접 들으니 더 결이 맞겠구나. 내 아이도 이렇게 잘 네. 키울 수 있겠구나 라는 물론이죠. 아이가 컸을 때 또 나도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진 느낌이거든요. 아마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책 나오면 또 네. 놀러 오실 거죠? 네,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현정 작가님과 이렇게 브런치 나눠봤고요. 많은 분들께 위로와 또 응원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